네, 정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언론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순서 없이 정광훈 목사님 나오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광화문 시대와 정광훈 목사님 시대를 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모든 국민들은 꼭 알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헌법보다가 더 앞에 알아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우선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국민들의 99%가 모른다고요.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을 찍은 자유우파 국민들까지도 뭣도 모르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일단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터지니까 이 해방된 한반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승만과 같이 살 것인가?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인가?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체제에서 살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저 중국을 친구로 삼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뭐냐?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가 다 먹었고 불법으로 점검하였고, 이 남한은 남로당의 총수인 박헌영이라는 이 개자식이 이승만과 맞짱을 떴는데 그때 이승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박헌영이가 이승만과 김구 이름을 도용을 해서 해방이 되자 거짓말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포스터를 다 붙였어요.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이래서 미국의 이승만과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가를 세우라고 하였다. 완전히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저쪽 편도의 애들은 완전히 사기의 대명사입니다. 이번에 선거한 것도 보십시오. 이재명이 그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원래 조상들이 그래요. 그쪽 조상들은 원래 조상들이 거짓말의 선수권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아니, 자유우파 대표인 윤석열 이 후보는 말이 둔해. 늘 토론하는 걸 보면요, 내가 짜증이 나. 아이,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말이야. 세상에 대장동 사건을 지가 일으켰는데도 윤석열을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몰고 가니 기가 막히죠. 그러면요, 뭐 이상한 경제 수치 같은 거 한 개 외워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막 토론할 때 푹 찔러요. 어찌고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후보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른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대통령 나와요? 이렇게 조져야 되는데 이게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을. 그러다가 마지막 토론에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뭐냐. 그냥 계속 몰고 가니까 당신은 거짓말의 단인이라 그럴 때 내가 아주 내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자유우파가 이겨서 지금 흥분해서 들뜬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거품과 같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건국 철학을 모르는 국민들은 잠시 기뻐서 들고 뛰고 우리가 이겼다 해봤자 건국 철학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박헌영한테 속아서 78%가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진명여고 강당에서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거기 가입한 전 국민이 78%니까 78%. 도저히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하나 때문에 이승만이가 들어와서 10월 16일에 들어와서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국민들에게 눈물의 연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나라 그때 국민들이 멍청했냐. 전 국민의 80%가 글을 못 썼어요. 글. 이 쉬운 한글을 못 썼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책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전 국민들이 이 한문 있잖아요. 한문. 화장실 가서도 배우고 나온다는 통식글 말이야. 네? 이 통식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80%예요. 80%. 국민 수준이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국민들을 놓고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아이비리그 박사, 브리튼 대학교의 박사가 이승만에게 연설하니 이승만의 연설과 국민들의 이 듣는 수준이 이게 갭이 생겨서 못 알아듣는 거야. 세계 최고의 지식인의 연설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승만은 할 수 없어요. 무식한 국민들을 놓고 어떻게 하겠어? 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해봤자 못 알아듣니까 그냥 울었어. 감성에다가. 그냥 우는 거예요. 특별히 전라도 정읍에 가서는 그냥 마을 입구에 가서 울어요. 그냥 울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길 가다가 한 50명 모여. 그 모여서 박사 양반 할 말 있으면 말을 하라고 울지 말고.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지팡이를 딱 짚고 일어나서 발갱이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공부하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승만의 그 감성의 호소에 그때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프리턴 대학의 박사님이 울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빨갱이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전향해서 이승만에게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고 1차 전쟁 45년부터 50년까지의 전쟁에서 이승만이 박헌영을 이김으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2차 전쟁은 언제입니까? 6.25입니다. 6.25 때 대한민국 완전히 끝났어요. 왜? 미군이 49년 6월 30일 날 철군했어요. 철군하면서 하디 중장이 가고 그 다음에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 그 유명한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다. 공산주의의 남하를 지키는 선을 일본의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이게 뭐냐? 한국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 애치슨 국무장관이 그것을 선포하자 바로 미군이 철군하니까 바로 6.25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서울이 먹혔는데 3달 만에 낙동강 다 먹혔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 그런데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미군이 7월 1일 날 다시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결정으로 거기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뒤에서 큰 충고로 한국에 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협박적인 전통으로 했잖아요. 다시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하십시오. 왜?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안 가면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다 처형될 텐데
그 핏값을 당신이 받아야 돼. 빨리 당신은 미군을 한국에 다시 재투입해.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빌리그레암의 협박입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안 올 수 오서는 안 될 이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2차 전쟁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3차 전쟁입니다. 자, 이 3차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미안합니다. 문재인과 정광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요, 그 뒤입니다. 뒤. 저는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연설하니까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 일어나서 나갔고, 일본의 아베도 나갔고, 그 후에 일본에서 임시국회가 열려서 반드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한국 남한에서 1000만 명이 보토 피플로 일본으로 도망을 올 것이다. 일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었다니까요.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00만 명을. 한반도에서 건너오는 1000만 명. 지금 일본의 제일교포가 50만 명, 50만 명. 해방되고 나서 못 돌아오고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50만인데 1000만 명이 오면 300만은 호주로 보내고 300만은 남미로 보내고 그리고 일본은 300만만 수용하면 된다. 이게 일본 국회의 논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쪽같이 몰랐지.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문재인 이놈은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편입하려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요 이념이요 철학이요 인생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종전협정을 통해서 그 짓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국을 속여먹지 못했고 강화문 우리 이승만 광장의 위대하신 우리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문재인은 실패했고 이제 대한민국이 3차 전쟁에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 이승만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인가는 아마 6개월 정도만 지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력과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강화문 운동을 중지할 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왜?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자기의 지지 세력이 없으면 자기의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과 박근혜 같이 또 허벅허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난 이번에 국민들이 투표하는 걸 보고 기절하고 초풍할 뻔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사기에 넘어갔어요. 사기에. 절반뿐이 아닙니다. 자유우파를 찍은 국민들도 80% 90%는요 뭐가 뭔지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히 건국 철학을 다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의 건국 철학과 박정희의 개발 철학, 목표를 세우라. 그 목표를 이룰 사람 멘토를 찾으라. 그리고 기간을 정하라.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하라 하는 이승만과 박근혜의 모든 이 박정희의 철학을 온 국민들이 피속까지 몸속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권이 서고 뭐 선거 한 번에서 이겼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늘 토요일부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데모를 계획을 하고 오늘 시행한다고 여러분 언론 통해 보셨죠. 보세요. 쟤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옛날 같으면요 겁대가리 없이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 이런 데모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목표를 통일로 잡아서 속히 김정은 저놈을 러시아로 중국으로 쫓아버리고 건국 후 70년 후에까지 저 김일성 3대 부자 때문에 7천만의 이 민족이 한 놈 때문에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죠. 속히 제거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그래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의 두 번째 가는 G2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광화문 운동은 지금부터 광속으로 달려갈 것이며 이것도 제가 뭐 연설 한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1,000만 명 통일 1,000만 명 자유통일 회원을 모집하여 기계처럼 우리 1,000만 조직을 이미 그동안에 우리가 서명한 것은 다 무효하고 오늘부터 강화문에서 다시 한번 다 1,000만 자유통일 회원에다가 1,000만 명을 우리가 다 조직을 해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윤석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또 좌파 종북 주사파 애들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세력 이놈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우리는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혁명당 부대표님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광화문 운동 관련해서 말씀을 발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 투표 결과, 그 선거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엄청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결과 전에 사전 투표와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전에 공표했던 대로 75%까지만 투표율이 되면 여당이 이기고 75%를 넘어가면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이런 결과를 언론에 계속해서 흘려대면서 해놓은 결과 그대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혁명당은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워커힐 호텔에서 5차례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단일화 관련된 이 압력을 행사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아니 사전 투표 내용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정행위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가 0.6% 차이로 방송 3사는 우파가 이긴다, JTBC는 좌파가 이긴다, 여당이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너하라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00만 당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민혁명당의 당원 9분이 순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은선 목사님, 최종환 목사님, 조동순 목사님, 하상필 목사님, 신정원 목사님, 강경애 목사님, 고성희 목사님, 이상열 목사님,
서정자 사모님 같은 이런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주셔서 결국은 투표율이 77.1%에 이르면서 자신들이 예상했던 사전투표를 통해서 조작하면서 75%의 투표율이 아니라 77.1%라는 투표율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파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많은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감옥에 갔다 오시면서 이 서슬이 펄은 문재인 권력의 정권 초기부터 투쟁을 하여 오셨고, 그리고 건강까지 다 해치면서 그 앞에서 이끌어주신 정광훈 대표님의 그 노고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은 다시 한번 혁명을 완수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 성공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은 자유통일이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족의 사명, 자유통일이 결국 대한민국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명을 자유통일당으로, 혁명은 완수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사명인 자유통일을 위해서 당명을 국민혁명당에서 자유통일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지금껏 해온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와 대선의 선거 결과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투표장에서 일어난 투표 행위에 대해서 종로구는 24%로 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상당도 24%로 이겼습니다. 서초구는 48% 차이로 이겼습니다. 경기도 안성 19% 차이로 이겼습니다. 야당이 강세했던 종로구와 경기도 안성이 24%, 19% 차이로 이겼는데 0.6% 차이로 야당 후보가 겨우 이겼다고요. 여러 가지 직접 선거에 반했던 내용들, 그리고 비밀 선거를 침해했던 일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선관위 지침이 개정됐다고, 선관위 지침보다 공직선거법 147조 6항 그게 우선입니다. 지침을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의 행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고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되는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빼앗겼던 자유를 회복하는 일,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일, 무너진 헌법 질서, 때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헌법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 마지막으로 통일의 사명, 이 사명, 이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와 같은 4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국민혁명당, 앞으로 자유통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국민들의 자유를 회복하지 않거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안 한다든가 게을리한다든가, 그리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 종전처럼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따라갔던 그런 내용으로 계속될 경우, 또는 통일에 대한 무감각이라든가
통일을 외면할 경우에 저희들은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협조의 자세에서 완전히 돌변해서 다시금 저희들 스스로 이런 4가지 내용에 대해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권고하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선 과제, 지금뿐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500만 북한 동포의 해방입니다. 2,500만 북한 동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굶어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 탈북민들의 변호 활동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년 전 우리 박상학 대표 형제가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페트병 쌀보내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사를 받던 박정호 대표가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음식물이 남아서 버리는데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바다에 띄워서 북한 사람들 한 끼라도 쌀밥 먹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자유와 풍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것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분 올해 얼마 전에 다 그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탈북민과 또 제가 사건 때문에 작년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탈북을 하고 이 땅에 오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굶어 죽었다. 부모님 굶어 돌아가시고 5살 먹은 아이가 굶어 죽고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이 안 나와서 굶어 죽고 여동생이 굶어 죽고 그러니 아내는 떠났고요.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와서 교회 지키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듣고 부모가 죽고 아이 둘이 다 죽고 여동생이 굶어 죽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9년 탈북 청년 2명을 안대를 눈에 씌워가지고 강제 북송 시켰죠. 이거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자들 살인죄로 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명이 배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는데 돌려보냈죠.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왔는지. 그런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용도를 알 수 없는 배를 타고
7명이 이삿짐을 싣고 왔더라. 그런데 귀순 의사가 없어서 항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보냈다. 여러분, 용도를 알 수 없는 배에 이삿짐을 싣고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귀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과제는 2,500만 북한 동포입니다.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도, 선거와 투표의 판단 기준도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지내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면서 2,500만 동포가 굶어 죽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이제 자유통일의 기준을 두고 앞으로 우리 2,500만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위원장 이현재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일입니다. 이번에 광화문 운동의 가장 핵심은 통일입니다. 두 번째로 주사파를 척결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명확하게 이 경제 발전을 통한 그런 지투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180석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 의해서 앞으로 이게 바뀌었죠. 여야가 바뀌었죠. 민주당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더 결집해가지고 이 국정이 안정되게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광화문에 1천만 우리 자유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